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새벽 1시 반,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8강 경기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조 1위로 올라온 호주인데 16강에서 인도네시아를 4대 0으로 이기고 8강에서 기다리던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D조 3위였던 6개의 팀 중 각각 4위를 하면서 16강으로 올라온 팀입니다. 신태용 매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실제로 16강은 최약체로 보여 호주는 대진 운과 일정이 매우 유리하여 지난 일요일에 4대 0으로 대승한 뒤 6일 동안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예상치 못한 조 2위를 차지하며 FJ 1위인 사우디와의 승부차기까지 겨우 8강으로 진출했고 일정을 보면 3일 만의 경기로 체력적인 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캡틴 손흥민의 부담이 크게 보입니다. 조별 선세 경기와 16강 사우디전까지 손흥민은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뛰었으며 피로가 풀릴 시간이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사우디전 이후 극심한 탈수 증세로 최초로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도 풀타임 출전이며 김민재는 한 번 교체되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옐로 카드입니다. 아시안컵 경고 누적은 4강부터 초기화되지만 8강에서 받은 경고까지 쌓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 누적 2장이 되면 4강전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고를 받은 한국 선수는 총 10명으로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 조규성, 손흥민, 황인범, 오영규, 이재성, 김영건, 이강인이 각각 한 장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1차전인 바레인전에서 중국 심판의 황당한 판정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었다면 경고에 대한 부담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호주를 꺾어야 하는 동시에 옐로 카드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캡틴 손흥민의 입장에서 호주는 잊을 수 없는 상대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5 아시안컵 결승 상대가 바로 호주였습니다. 호주 감독이 당시 현 토트넘 감독이었고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어서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결과는 1대2 패배였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감기 몸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전까지 120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경기가 끝나자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우리는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게 많다. 경험을 쌓아 다음을 잘 준비하겠다라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죠. 지난 2015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호주를 1대 0으로 꺾었으며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서 패배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토너먼트 8강에서 만나서 지는 팀에게 2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호주가 쉽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한국 언론들도 어려운 승부가 될 거라고 언급하는데 이건 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국가대표 홈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과의 맞대결 전적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사커와 캥거루를 합쳐서 사커루로 불리는데 대한민국은 1967년에 처음 만난 이후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7차 맞대결을 펼친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은 호주와 번 만난 팀입니다. 그 30번의 경기 중에 호주가 11승, 한국이 8승이고 11번은 비겼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시안컵에서 3차례나 만났지만 두 팀의 승패는 거의 갈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으로 한정하면 2011년 조별리그 때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조별리그 때는 한국이 승, 결승에서는 호주가 승으로 아시안컵 전적은 1승 1무 1패로 동률입니다. 솔직히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역대 최강이라고 했던 것에 비해 실망스러웠고 1차전 바레인전 말고는 사실상 전부 무승부였다고 해외에서 평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한국이 우승 확률 2위라고 했던 통계 전문 매체인 오타의 우승 예측 결과도 2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상대인 호주가 일본과 공동 1위가 됐고 한국은 3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조별리그 및 16강 때 보여준 성적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결과인 듯한데 호주와 일본의 우승 확률이 20.4%, 한국은 16.3%로 3위였습니다.
4위가 카탈로 16.2%, 5위 이란이 14.8% 이후에 우즈벡, 요르단이 순위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맞대결에 대해서는 한국 승률이 46%, 호주 승률이 54%로 호주가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이 승리 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단순히 퍼센트만 나왔다 보니 무슨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응원한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유쾌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승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게 이번 경기가 처음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호주와의 8강에서 이기면 4강 상대는 타지키스탄이나 요르단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느꼈듯이 어떤 팀이 상대라도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란이나 일본, 카타르를 만나는 것보다는 타지키스탄이나 요르단을 만나는 게 더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호주를 꺾어야 합니다. 최약체로 만났던 16강전 성적을 제외하면 호주는 조별리그 3경기 동안 4득점 1실점으로 수비력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득점 역시 4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8득점 6실점으로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공격력은 확실히 강력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이 대회 평균 점유율 68.7%로 1위, 경기당 유효 슈팅 6.8로 1위, 코너킥 38개로 1위, 빅찬스 개수 14개로 1위를 기록하며 이미 공격력 최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개인 스탯도 엄청납니다. 찬스 메이킹 빅찬스 메이킹이 전체 선수 중 1위입니다. 네, 강인아 3경기만 더 버티자. 이번 아시안컵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모두 선발로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황희찬이 그 전에 입었던 부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회복 시간을 가졌던 건데요. 이번 호주전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모두 선발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발 투톱 전술을 쓰지 않고 황희찬과 손흥민을 양쪽 윙어로 두면서 이강인을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전술을 사용해 주길 바라는데요. 손흥민은 리그에서 12골, 황희찬은 리그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3위와 6위입니다. 막상 실제로 이 두 선수가 제대로 활개친 적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 교성을 원톱으로 쓰더라도 양쪽 날개로 손흥민과 황희찬이 나와준다면 분명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강인의 크로스를 조교성이 해도록 떨궈주면 황희찬이나 손흥민이 받아서 쇄도하는 그림, 말만 해도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호주 선수들은 피지컬이 매우 좋지만 반면에 스피드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라 한국이 이기려면 스피드를 살려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황희찬과 손흥민 모두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최고의 공격 선수입니다. 만을 깔아주면 날아다닐 능력이 충분합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전 동점골의 주인공 조규성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호주는 매우 강한 팀이고 수비가 매우 견고하다. 그들은 매우 피지컬이 좋고 덩치도 크지만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다. 우리에겐 부담이 없고 자질이 충분하며 전방에는 매우 빠른 선수들이 있다. 많은 대표팀 동료들은 경험이 많다. 지금 단계에서는 피지컬보다 정실력이 중요할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경험과 정실력으로 무장한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또 다른 영국 매체인 스포츠키다 그레는 한국이 연장전 끝에 호주를 꺾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호주는 유망한 전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승 후보로 꼽는 팀이다. 하지만 경험과 실력을 모두 갖춘 한국도 만만치 않다. 태극전사들이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2대1 승리를 넘쳤죠. 우선 연장전 가는 건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건 정말 살인미수와 같은 겁니다. 깔끔한 1대0, 2대0 승리를 응원해봅니다. 이상 흰수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